단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락 장르에 있는 슈퍼스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락 장르가 아닌 랩 음악을 하는 래퍼들이 왜 자신을 락스타라고 칭하는 걸까요? 오늘은 락스타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누가 가장 먼저 락스타라고 불렸는지까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확인 가능한 최초의 사례는 195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원 자료와 사전 자료를 함께 보면 1956년 영화 락 어라운드 더 클락 광고에서 락스타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1957년의 용례를 가장 이른 증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 이미지의 중심에는 빌 헤일리가 있었습니다. 빌 헤일리가 발매한 락 어라운드 더 클락은 로큰롤 대중화의 상징 같은 곡입니다. 당시 이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 기존과 다른 리듬으로 신선함을 선사했죠. 그러니까 최초의 락스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음악 시대가 열리며 록 장르를 상징한 스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락스타라는 단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말은 음악적 성공만이 아니라 무대 밖의 태도, 사생활, 스캔들까지 함께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쪽이 바로 롤링스톤즈였습니다. 롤링스톤즈는 무대 밖의 삶까지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Very difficult. One perhaps doesn't ask for responsibilities. Perhaps one is given responsibilities when one is. 특히 프론트맨 믹 제거는 음악만이 아니라 사생활, 스캔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비웃는 듯한 캐릭터까지 함께 소비되며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빠와까를 미치게 하는 락스타 이미지를 형상화한 인물이 됩니다. 후에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같은 제목의 노래가 나온 것도 믹 제거가 밴드 구성원 한 명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됐기 때문입니다. 즉, 1970년대에 들어서며 락스타는 그저 락 음악을 하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가십과 트러블을 몰고 다니는 셀럽이라는 의미를 품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를 열광시키고 무대 아래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자유를 사는 사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락스타 이미지가 이 시기부터 정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커트 코베인을 두고 마지막 락스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글로벌 매체인 가디언은 실제로 커트 코베인을 락이 만들어낸 마지막 스타라고 썼고 그 표현은 지금도 자주 인용됩니다. 1990년대 초 당시 대중음악 시장은 여전히 마이클 잭슨 같은 초대형 팝스타들이 중심에 있었는데 너바나는 팝을 뚫고 올라온 밴드였습니다. 1922년 1월 11일자 빌보드 핫100에서는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가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고 대표곡 Smells Like Teen Spirit은 핫100 최고 6위까지 오르며 얼터네이티브 록을 메인스트림 한복판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팝 중심에 있던 시장에서 그런지한 스타일을 대표하던 너바나가 정상에 올라섰다는 사실 자체는 빌 헤일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시대 전환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밴드의 리더이자 프론트맨인 커트 코베인이 1994년 생을 마감하기 전 락이 마지막으로 대중문화 전체를 뒤흔들며 슈퍼스타를 만들어낸 상징처럼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커트 코베인과 같은 파급 효과를 준 락 장르의 스타는 아직 등장하지 못했기에 이 의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락스타라는 단어가 락 음악 안에서만 소비되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되면서 이 표현은 음악산업 밖으로도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칼리 피오리나가 1999년 HP 수장이 되었을 때 First Rockstar CEO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즉, 이 시점부터 락스타는 뮤지션의 호칭을 넘어 음악 장르가 아니라도 업계 전체를 대표할 만한 강한 존재감과 팬덤, 숭배, 논쟁을 동시에 끌어오는 인물을 가리키는 비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잡스를 테크 인더스트리 퍼스트 락스타라고 불렀고 가디언은 그를 두고 락스타 스테이터스를 가진 CEO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에게 붙은 락스타라는 말은 그가 애플의 신제품을 발표하며 보여준 PT, 공식 석상에서 늘 입고 등장하는 패션 스타일, 애플의 신제품에 열광하는 팬덤까지 모두 가진 문화적 인물이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락스타라는 단어가 장르 바깥으로까지 확장된 상태에서 2008년 제이지의 글래스톤베리 공연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는 그의 글래스톤베리의 첫 주요 힙합 헤드라이너였고
발표 직후 락 페스티벌에 힙합이 왜 올라오냐며 반발을 샀습니다. 오아시스의 리더인 노엘 갤러거가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제이지는 공연 오프닝에서 오아시스의 대표곡인 원더월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응수했고, 이후 자킨 제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중요한 건 여기서 사람들이 제이지를 정말 락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에도 제이지는 락스타가 아니라 랩스타라는 반응이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바로 그 논쟁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시점의 음악 산업 안에서도 락스타는 더 이상 락 장르의 명칭이 아니라 헤드라이너급 존재감, 문화적 영향력, 무대 장악력, 그리고 논쟁조차 자기 퍼포먼스로 바꾸는 셀럽성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락스타라는 단어는 1950년대에는 락 음악 시대를 상징하는 슈퍼스타를 뜻했고, 1970년대에는 롤링스톤즈를 거치며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는 방탕함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에는 커트 코베인을 통해 락이 마지막으로 시대 전체를 흔든 스타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음악산업 바깥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인물을 가리키는 비유로 확장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제이지 같은 사례를 통해 반증해줬죠. 그러니 락 음악을 하지 않는 래퍼들이 왜 자신을 락스타라고 부르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락스타는 더 이상 기타를 치는 락 뮤지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장르를 넘어 시대를 상징하고 무대 위와 무대 아래 모두에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며 논쟁조차 자신의 캐릭터로 흡수해버리는 존재. 오늘날 락스타란 바로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립되어 온 락스타의 태도를 2020년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 시대의 락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어떤 문화와 비주얼 레퍼런스를 차용해 락스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